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글스 에브리데이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작하시기 앞서서 SL4 야디오 몰리나님 아이디 쓰고 계신 댓글 달아주셔서 저한테 좋은 소스를 주셔서 오늘 영상 준비하게 돼서 제가 너무 감사드리는 마음에 저한테 이제 이글스 에브리데이 인스타 메시지 주시면 제가 좋은 보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소스나 뭐 좋은 뉴스거리나 뭐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저한테 이제 댓글로 달아주시면 영상으로 이렇게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디오 몰리나님의 소스를 받아서 제가 좀 조사를 하고 공부를 조금 해서 오늘 영상 찍게 되었습니다. 하나이글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하이메 바리아라는 메이저리그에서 10승을 거뒀던 바도 있는 선수와 접촉을 했으나 결국은 이제 영입을 실패했다는, 이건 썰이에요. 공식적으로 뉴스가 나오진 않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 정도 썰이 나왔다라는 건 실제로 있었던 일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근데 이제 이게 하나이글스가 잘못한 게 아니라 지난 시즌 패디 같은 경우에는 이런 썰이 있죠. 이제 하나이글스가 고민을 하다가 NC가 먼저 이제 계약을 하게 되었다. 근데 하이메 바리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왜냐면 외국인 선수를 이제 처음 데려오게 되는 상황이라면 100만 달러라는 이제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계약을 받는 입장에서 이 금액을 거부해버리면 KBO 리그에 올 상황이 안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와야 되는 선수, 왔으면 좋겠는 선수가 이제 계약을 안 받아버리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 되니까 뭐 손혁단장이 뭐 잘못했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사실 외국인 선수 입장에서는 어느 팀이든 줄 돈이 똑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하이메 바리아 급의 선수라면 아마도 일본 리그를 두드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혹은 이제 메이저리그 좀 이제 도전을 좀 해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선수가 이제 미치 화이트 선수예요. 이 선수는 지금 하나이글스가 접촉했다라는 이야기도 들리지만 다른 많은 팀들이 접촉했다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뭐 하나이글스 유력하다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이 선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수는 한국계 선수예요. 미치 화이트는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뭐 다저스에서 뛰었고 토론토 블루제이스에서 뛰었고 이랬던 선수니까 말이죠. 이 선수는 어머니가 이민 2세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굉장히 가깝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WBC에 우리 국가대표로 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에드먼 선수가 이번 WBC에 뛰었던 걸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정도는 이제 한국과 굉장히 가까이 있는 선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선수는 어마어마한 유망주 출신입니다. 2016년 드래프트이고 메이저리그 조금 저도 이제 메이저리그를 되게 딥하게 보는 편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게빈 럭스라든지 윌 스미스 같은 LA 다저스 선수들 알고 있는데 그 선수들 바로 다음 라운드에 지명이 됐던 선수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유망주입니다. 2라운더 출신이니까 말이죠. 이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박찬호 선수랑 묘하게 분위기가 닮아 있습니다. 한국계이기 때문이기도 할 텐데 별명이 이제 한국 팬들 사이에서는 짭찬호라고 이제 불렸던 선수이기도 하고, 뭔가 유형이 박찬호 선수가 터지기 전에 그런 모습과 비슷해요. 강속구를 던지는 투수인데 제구가 잘 잡히지 않은 선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익숙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받던 선수였지만 2022년도 시즌에 토론토 블루제이스로 트레이드가 되었고 기대만큼 이제 성장하지 못하면서, 사실 이제 KBO 리그에 온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패디급 터질 수도 있는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패디 선수와의 메이저리그에서 기록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패디는 102경기를 나왔는데 그 중에 선발이 88경기였습니다. 메이저리그 기준이에요. 평균 자책점이 통산 5.41이었습니다. 454와 3분의 1이닝 던지면서 352개의 삼진. 참 이 패디의 기록을 보고 있으면 메이저리그에서 사실상 삼진 비율이 정말 낮았잖아요. 근데 KBO 리그를 씹어먹는 것 보면 진짜 메이저리그와 KBO 리그의 어떤 타자들의 수준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느낄 수 있죠. 리그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이제 빅리그라는
그 높은 무대의 벽을 어떻게 보면 실감하게 되는 기록이 아닌가 싶어요. 패디가 볼넷도 굉장히 많이 내줬습니다. 454와 3분의 1이닝 던지면서 191개의 볼넷을 내줬으니까 9이닝으로 따져도 굉장히 많은 수치의 볼넷을 내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화이트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리그 통산 58경기를 던졌습니다. 22번 선발로 나와서 평균 자책점은 4.96이고요. 161과 3분의 1이닝, 역시나 메이저리그에서 많은 이닝을 던지기는 했죠. 그동안 142 삼진, 그러니까 에릭 패디에 비교해서는 삼진 비율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이 선수 삼진 잡는 능력은 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볼넷이 60개, 역시 이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볼넷 개수가 너무 많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리플 A 지난 시즌 성적은 17경기 중에 12경기 선발로 나왔습니다. 미치 화이트는 그동안 ERA가 5.50 많이 올라가 있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55와 3분의 2이닝을 던지면서 탈삼진이 67개예요. 그러니까 이닝당 탈삼진이 정말 대박입니다. 그러니까 삼진 잡는 능력 자체는 KBO에 오면 보장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쩌면 역대급 삼진 페이스를 보여줄 수도 있는 선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볼넷이 역시 너무 많았죠. 55와 3분의 2이닝 동안 30개의 볼넷을 내줬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즌 유독 조금 좋지 않았는데, 시즌 초에 어깨 부상을 당하면서 그것 때문에 조금 고생을 했고, 그 부분 때문에 재활이 잘 이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던졌기 때문에 조금 좋지 않아서인지 이 미치 화이트는 9월에 조금 좋은 성적을 보입니다. 그래서 복귀를 하자마자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메이저리그 팀들이 이 선수를 바라보는 시선은 그렇게 좋지는 않다. 어쩔 수가 없죠. 오랫동안 묵혔던 유망주인데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고, 제구력 측면에서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말이죠. 이 패디 선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이너리그 성적이 그렇게 또 많은 표본은 아니지만 좋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면 이 외국인 투수를 좋은 선수 영입한다는 건 진짜 좀 복불복의 영역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미치 화이트 선수를 아마도 만약에 KBO 쪽으로 눈을 돌린다면 하나이글스뿐만 아니라 여러 팀들이 이 선수에 대한 입맛을 다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정말 이제 궁금합니다. 아직은 이게 하나이글스도 접촉을 했다는 썰이 들리는 정도의 수준인데, 링크가 계속 돈다는 건 뭔가 지금 가까이 있다라는 이야기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미치 화이트 같은 경우에는 평균 구속이 이제 94마일 정도니까 뭐 평균 150km를 넘나드는 패스트볼을 가지고 있고요. 슬라이더가 또 이제 주무기, 그리고 93마일에 육박하는 싱커볼, 싱킹 패스트볼을 던지는 선수이기 때문에 KBO 리그에서는 이 9위 자체는 어마어마한 메리트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선수가 한국에 온다면 잘 되면 에릭 패디, 잘 안 되면 기아의 앤더슨 같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기아의 앤더슨도 시즌 초에 9위도 좋고 슬라이더의 완성도 굉장히 좋다 이렇게 봤는데, 제구가 완전히 흔들려 버리면서 KBO 리그 적응에 완전히 실패를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과연 이 선수가 어떨지, 이민 2세 어머니의 조국인 대한민국 리그에 과연 이 미치 화이트 선수가 짭차노로 우리 이제 KBO 리그의 대한민국 팬들에게 익숙한 이 선수가 과연 한국에 오게 될지 굉장히 귀추가 주목이 되고요. 과연 하나이글스가 접촉을 하게 되고 또 이제 영입에 성공을 하게 될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메이저리그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 선수를 KBO 리그에 데려올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실패한 선수를 데리고 와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보장이 될지에 대해서 미지수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외국인 투수 영입은 더욱더 힘들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쪼록 뭐 지금 산체스와 페냐 선수 다 이제 보류 선수로 묶어두고 있는 한화이글스인데, 어떤 선수와 이제 계약을 하게 될지, 재계약은 과연 누구와 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12월 이 외국인 선수 시장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글스 에브리데이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